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물리학 2 11번째 시간으로 평면에서 등가속도 운동 세 번째 내용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비스듬히 위로 던진 물체의 운동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과제 해설부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연직 상하방 운동하고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뭐냐면 연직 상방 운동과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 혼합된 그런 문제 상황입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A를 연직 상방으로 V라는 속도로 던졌는데 그때 최고점까지 도달 시간이 T였고 똑같은 속도로 B를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수평면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도 역시 T입니다. 그래서 처음 초기 속도가 같고 걸린 시간이 같죠. 이걸 이용해서 요 L을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B를 던진 높이는 H입니다. B가 던져진 높이는 H입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식은 총 몇 개 정도 나올까요? 네, 식은 딱 보니까 한 3개 정도 나오겠죠. 왜냐면 여기서 얘의 운동이 되는 식 하나, 그다음 얘가 X축, 수평 방향, 연직 방향 두 가지 나오니까 요 두 개에 대한 식 각각 하나씩 그럼 총 식이 3개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이 나오고 그다음에 속도가 나오니까 그럼 속도를 가지고 뭔가를 푸는 게 나올 거고 여기는 높이가 나오니까 변이를 가지고 뭔가 푸는 게 나오겠죠. 그럼 같이 한번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A의 운동을 가지고 한번 살펴봅시다. 최고점의 속도는 우리가 0이라는 거, 이걸 V-가 제로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V가 T만큼 시간 지났더니 속도가 0이 되었다. 그럼 여기 가속도는 일단 마이너스 G 방향이죠. 마이너스 G 방향. 그렇죠? 요 위쪽을 플러스로 잡았을 때 그렇죠? 그럼 요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냐면 A 운동의 경우에는 A를 갖고 우리가 보면 연직 상방이니까 V라는 속도로 초기 속도에다가 V라는 속도로 가던 애가 시간 t 동안 gt만큼 속도가 감소했겠죠. 이렇게 했더니 나중 최고점에서 0이 된 거죠. 0.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플러스 at 이걸 쓴 거죠. 요거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플러스 at 이걸 쓴 건데 이게 마이너스 g고 이게 v니까 그래서 최고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g분의 v 이렇게 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t를 구한 거죠. t를 g하고 v에 대해서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B를 가지고 B에서 이제 우리가 아는 값이 높이니까 H니까 B의 연직 방향 봅시다. 연직 방향. B의 연직 방향은 뭐라 그러냐면 자유낙하라고 그랬습니다. 자유낙하. 그렇죠. 그럼 자유낙하 높이요 H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2분의 1 G의 T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요 낙하한데 걸린 시간이 요 T였으니까. 그렇죠. 그럼 요 T는 요 위에서 구해놨습니다. 그죠? 위에서 구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2분의 1의 G에 T를 제곱하면 G 제곱분의 V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G 하나 약분시키면 2G분의 V 제곱입니다. 따라서 H는 2G분의 V 제곱으로 표현했습니다. 됐나요? 이제 B의 수평 방향 봅시다. 수평 방향에서 그러면 수평 도달거리 L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수평 도달거리 L은 수평면으로의 속도 V 곱하기 V라는 속도로 등속도 운동하니까 수평면은 등속도죠. 등속도. 그렇죠? V라는 속력으로 빠르기로 T만큼 운동했으니까 그대로 구해보면 됩니다. 그죠? V에다가 T가 여기 있으니까 얘를 또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G분의 V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G분의 V제곱이죠. 근데 2G분의 V제곱이 H니까 G분의 V제곱은 2H가 되겠네. 그렇죠? 이걸 통해서 여기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L은 2H랑 같다. 이거는 2H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식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번 단원의 목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번 단원은 뉴턴 운동 법칙을 이용해서 포물선 운동을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핵심 내용고 이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같이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이것도 역시 포물선 운동이었죠. 그렇죠. 이것도 포물선이었습니다. 포물선.
그래서 이거는 포물선 운동인데 여기부터 여기 일단 최고점에서 던지는 거죠. 최고점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직 방향은 자유낙하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수평 방향은 등속도 운동한다 그랬습니다. 등속도 운동.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 높이를 h라고 합시다. h. 그죠? 그럼 기준점을 우리가 세면 이제 식을 하나 세워볼게요. 요렇게 y축을 잡고, y축, 여기 x축을 잡고, 여기가 원점입니다. 요 지면이 원점입니다. 됐죠? 그럼 얘는 자유낙하니까 이 점에서 높이 h인 점에서 이 자유낙하니까 변이는 어떻게 보냐, 변이를 세면 y로 표시할게요. 변이는 위치 변화량이죠. 그럼 위치가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변했냐? 여기를 지금 플러스 방향 하니까 지금 마이너스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 자유낙하는 경우는 2분의 1 gt 제곱만큼 변하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방향으로 변했다는 거라서 마이너스를 표시해 줄게요. 됐죠? 그러면 여기 y 최종 위치는, 최종 높이는 얼마일까? 높이. 이 변이가 이 델타 y로 쓸게, 델타 y. 그럼 얘가 요 떨어질 때 요 높이, 요 뭐 t만큼 지났을 때 요 높이, 이걸 y 좌표로 나타낼 거죠. 그럼 y는 높이는 y는 원래 처음 높이가 h였는데 h에서 2분의 1 gt 제곱만큼 빼야 되겠죠. 이게 이제 얘 y 좌표입니다. y 좌표. 이 물체의 y 좌표고, x 좌표는 그냥 이쪽으로 v로 던졌으니까 그냥 vt인 거죠. vt. 그럼 여기서 우리가 t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t는 v분의 x. 그럼 이 v분의 x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식이 어떻게 되냐? 따라서 여기로 가겠습니다. 너무 왔다 갔다 했네. 그럼 y는 이 공의 궤적을 한번 그려보면, 궤적은 h라는 높이에서 시작해가지고, 원래는 h라는 높이 있었는데 얘가 h라는 높이에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떨어지는데 2분의 1 g t제곱인데 t제곱이 v분의 x니까 v제곱분의 x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h 빼기 2v제곱분의 g의 x제곱이 됩니다. y는. 됐나요? 그럼 얘는 최고점이 x가 0일 때는 y 좌표에 있는 거죠. y 있는 거죠. 이 0,h를 지나니까 h 좌표에 있는 거죠. 처음에 x가 0일 때는 h에 있다가 얘가 x가 점점 커지면 이 값이 점점 커지니까 h로부터 점점 떨어져서 이런 포물선 운동을 거리게 되겠죠. 이 식이 y는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b 이꼴이죠. 이꼴입니다. 그래서 포물선 식이 되니까 이 식에서 이 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공의 궤적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그래프를 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뭐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되는지를 한번 관찰해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할 본격적인 비스듬히 위로 던진 물체의 운동, 이거 되게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이거 우리 한번 잘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확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이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쌤 여기 써놨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비스듬히 위로 던진 물체를 던졌을 때 이 물체의 알짜임하고 가속도를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죠. 이게 핵심이죠. 알짜임하고 가속도. 그 다음에 이 가속도를 통해서 속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구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속도를 먼저 분해해 볼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수평 방향하고 연직 방향으로 분해해 볼 겁니다. 수평 방향 속도는 어떻게 되는지, 연직 방향 속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의 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우리가 알짜힘을 구해내면 알짜힘 방향의 속도들은 다 변할 거고, 알짜힘하고 수직인 방향의 속도들은 변함이 없겠죠. 등속도 운동할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그럼 속도를 이렇게 분해해 봤으면 그 속도를 이용해서 이제 변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여기로부터 위치 변화가 x축으로는 얼마만큼 변화되고 y축으로는 시간에 따라 얼마만큼 변화되는지를, 이 변이를 우리가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평 방향, 연직 방향 역시 변이를 우리가 구해볼 수 있고, 변이를 구하고 요걸 통해서 이제 물체 운동 기본적인 것들을 정량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최고점,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고점 도달 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최고점에서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속도가 0이라는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속도가 0이라는 걸, 속도의 분의 이 값들을 이용해서 속도 변화를 한번 살펴보고 최고점 도달 시간을 구해 볼 겁니다. 최고점에서 속도가 0이다. 최고점 속도에서 y축 방향으로의 속도가, 연직 방향의 속도가 0이 된다는 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도달 시간을 구해 볼 거고, 최고점 높이도 마찬가지로 y축 도달 시간을 이용해서 또는 자윤학하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최고점 높이를 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평 도달 거리는 최고점 도달 시간을 우리가 구해내게 되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최고점 물체가 도달하고 그다음 최고점에서 다시 떨어지는 동안, 그러니까 바닥에서 최고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하고 최고점에서 바닥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똑같겠죠. 딱 중간이니까 최고점이 딱 절반 온 경우니까. 그래서 요까지 시간만 구하면 이까지 시간을 2배 해주면 수평은 다시 바닥에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평 도달 거리는 최고점 도달 시간의 2배만큼 걸리는 거죠. 시간이. 그 시간 동안에 X축 방향으로 속도가 얼마인지만 알면 X축 방향 속도에다가 최고점 도달 시간을 의 2배를 곱해주면 수평 도달 거리가 되는 겁니다. 전반적인 설명이 이렇고 이제 하나하나씩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운동할 때 R자임하고 R자임은 작용하는 R자임은 뭐밖에 없냐면 중력밖에 없죠. 중력. 그렇죠. 물질 질량이 m이라면 mg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g죠. 이건 연직 방향으로. 그렇죠. 요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기본적인 물체의 운동을 분석할 때는 반드시 R자 힘이 얼마나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꼭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걸로부터 다 시작하니까. 힘이 작용할 때 가속도가 생기는 거고 그 가속도를 구해내면 속도들을 다 구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중요한 요 사실들을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 물체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이쪽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래쪽으로 힘을 받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이쪽으로 V0라는 속도로 쏴졌다고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각도는 세타입니다. 세타. 이렇게 쏴졌다. 그러면 얘가 가는 동안에 Y축 방향, 연직 방향 속도는 계속 mg가 못 가게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점점점 줄어들다가 다시 또 늘어나겠죠. 그렇죠. 최고점 도달하는 뒤에는 다시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리고 수평 방향은 요 힘의 방향, 중력의 방향이 수평 방향하고는 수직이니까, 요 수평 방향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방향이니까 수평 방향 속도는 아무런 힘을 받지 않습니다. 그죠? 요 수평 방향으로는 R자임이 0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등속도 운동합니다. 등속도. 그러면 요 수평 방향의 속력, 지금 여기만, 요 수평 방향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수평 방향의 속력은 여기가 V0면 지금 요렇게 V0가 있고 수평 방향 연직 방향이죠. 이걸 세타라고 합시다. 이 VX 이걸 VY라고 할게요. 그럼 요 VX는 얼마가 되냐면 얘의 요 V0의 코사인 성분이죠. 그래서 요 V0의 코사인 세타 성분이고 요 VY는 V0의 사인 세타 성분인 거 알겠죠? 우리 앞에서 분해를 많이 해봤으니까. 그럼 이 등속도 운동하는데 어떤 속도로 등속도 운동하나? VX는 V0의 코사인 세타 성분으로 등속도 운동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값을 우리가 하나 찾아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그럼 이 속도로 계속 등속도 운동하는 거니까 처음에 이만큼, 예를 들면 얘가 처음에 이만큼 수평 방향으로 이동 거리는 시간 동안 다 같겠죠. 이렇게 다 같은 거리를 가는 거죠. 그래서 같은 거리를 가고 연직 방향은 위로 던졌습니다. 처음 초기 속도가 위쪽으로 있습니다. 연직 방향은 VY는 VY 제로로 해야 되는 제로. VY의 초기 속도는 V0 사인 세타입니다. 요 VY 제로, 요 VX 제로 그죠? 요 VX 제로인데 이 속도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VY 성분의 초기 속도는 V0의 사인 세타 값입니다. 사인 세타 값. 근데 이렇게 가든 이렇게 초기 속도로 이게 초기 속도고 그래서 이거는 뭐 운동하는 거냐면 연직 상방 운동하는 거죠. 연직 상방 운동에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요렇게 가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위로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
최고점을 찍고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고, 포물선이 좀 예쁘게 안 그려지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 떨어지는 겁니다. 됐죠? 그럼 보면 이 최고점에서는 위로는 못 가고 요 VY는 이 최고점에서 보면 VY는 0이 되죠. 0. 하지만 VX는 값이 있죠. 요 VX는 계속 V0 코사인 세타라는 값이 값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됐나요? 그럼 여기 있는 최고점 높이를 H. 그렇죠? 그다음 수평 도달거리 이를 R. 그 다음에 최고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TH라고 줄게요. TH. 됐죠? 그럼 이 최고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이 포물선 운동은 최고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하고 오른쪽하고는 완전 대칭입니다. 대칭. 그래서 최고점에서의 Y방의 속도가 0이죠. 그럼 여기서 물체의 속도하고 요 속도하고 여기 똑같은 높이에서 물체의 속도는 방향은 서로 다르겠죠. 방향은 서로 다른데 이 속력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 우리가 물리학원에서 배웠으니까. 됐죠? 그럼 여기서 V0를 내가 던졌다면 여기는 얼마의 속도로 떨어지게 할까요? 역시 V0의 속도로 떨어집니다. 각도는 이 각도, 이게 세타면 이 각도가 세타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지점에서의 Y 속도랑 X 속도를 구할 수 있죠. 이 X 속도는 변함이 없는 거니까 V0 코사인 세타로 변함이 없고 Y 속도는 이제 우리가 구해보고 연직 방향으로 던진 거니까 연직 상방 운동하니까 속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구할 수 있죠. 그 속도의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VY는 그럼 T초 후의 속도는 요거는 요 T초의 속도는 VY는 초기 속도 V0 처음에 사인 세타 이렇게 던졌는데 이렇게 올라가던 애가 이제 중력에 의해서 점점 속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초기 속도 마이너스 GT 이렇게 T초 후에 Y방향 속도를 구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T초 후에 Y방향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가 되는 거죠. 그러면 Y 성분 속도를 알고 X 성분 속도를 알면 이 각도를 구할 수 있죠. 그렇죠? 탄젠트 세타 하면 요 각도를 알면 탄젠트 세타가 되면 Vx분의 Vy 되니까. 그러면 어느 특정 지점에서 이 속도가 어느 방향인지 이 수평면에 대해서 몇 도 각도로 지금 가고 있는지 각 점마다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속도의 X 성분하고 Y 성분을 속도의 X 성분은 변함이 없고 이 속도로 등속도 운동하는 거고 속도의 Y 성분은 연직 상방 운동하니까 초기 속도에서 GT만큼 뺀 것만큼이 Y 성분의 속도가 되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더 돌려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도를 이제 우리가 다 찾아냈습니다. 각 지점에 모든 지점에서의 속도를 다 찾아낸 거죠. 그 시간이 얼마만큼 지났을 때 x는 시간에 대한 함수가 아니니까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가지고 이건 시간에 따라서 점점 감소하다가 그다음 반대 방향으로 이게 최고점에 가면 최고점 때는 이게 0이겠죠. 그렇죠. 최고점엔 VY가 0되고 최고점을 지나고 난 뒤에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점점 증가하겠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변이를 분해해 봅시다. 변이는 X 방향, X의 좌표는 어떻게 바뀌냐? X는 지금은 변인, 근데 여기가 지금 여기를 원점으로 잡았을 때, 처음 지점을 원점으로 잡으면, 그러면 그냥 X, 지금 우리가 구하는 요 변이가 X의 좌표가 되는 거죠, 그냥. 이제 위치 변화량이 그냥 그때 위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0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X라는 거는, X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X는 초기 속도가 V0 코사인 세타로 요 V0 코사인 세타로 계속 가는데 이게 T초 동안 간 거리를 구한 거죠, 그냥. 그렇죠? 이렇게 해서 X축은 쉽습니다. 이 X는 초기 속도만 우리가 구해내면 되니까. 근데 연직 방향의 변이는 어떻게 구하냐? 이 변이는 연직 상방 운동하니까 우리 그 등각도 직선 운동 공식의 두 번째 공식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거 쓰는 거죠. 그럼 연직 방향 Y는 초기 속도가 V0 사인 세타 요거의 초기 속도의 T 그 다음에 연직 상방이니까 운동 방향하고 가속도 방향 반대죠. 2분의 1
gt 제곱. 이게 이제 연직 방향의 변이입니다. 됐나요? 됐죠? 그러면 요걸 통해서 지금 여기를 통해 이건 이제 좀 이따 합시다. 이렇게 이제 수평방향하고 연직 방향의 이 값들을 이 변이의 이 좌표들을 구해냈습니다. 쉽죠? 여기까지도 특별히 우리가 새로운 공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앞에 배웠던 공식들을 그대로 그냥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단지 여기서 초기 속도만 우리가 이렇게 각도를 이용해서 찾아낸 거죠. 초기 속도가 뭔지만. 됐나요? 그래서 앞에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있으면 이거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점 도달 시간은 어떻게 구하냐? 최고점 도달 시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최고점에서는 VY가 값이 0입니다. 최고점에서는 연직 방향 속도가 0입니다. 그럼 연직 방향 속도는 여기서 구해놨죠. 여기서 연직 방향 속도. 그래서 VY는 V0 sin 세타 마이너스 GT인데 요게 0이라는 거죠. 0. 그렇죠? 요게 0이라는 거죠. 최고점에서는 이게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풀이를 해보면 얘가 0이니까 이걸 넘기면 t는 요 th라고 쓸게요. 최고점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을 우리가 th라고 정했으니까 그럼 th는 g분의 v0 sin 세타 이렇게 해서 최고점 높이를 최고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구했습니다. 최고점 도달 시간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최고점 높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최고점 높이는 아까 최고점 높이는 요까지 간 높이는 이제 여기부터 다시 떨어진 높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떨어진 높이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부터 떨어진 높이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유낙하하면서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니까 연직 방향의 속도는 0이었다가 다시 이제 점점 증가하는 거니까. 그러면 자유낙하하는데 요만큼 시간 동안에 아까 말했지만 최고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하고 최고점에서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똑같다 그랬죠. 딱 중앙이 여기가 딱 중간 지점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자유낙하에서 TH 시간 동안에 자유낙하한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얘는 최고점 높이 H는 TH 동안 자유낙하 거리입니다. 자유낙하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H는 어떻게 보면 자유낙하 거리는 2분의 1 GT제곱이죠. GTH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G니까 2분의 1G에 그 다음에 H제곱하면 G제곱분의 V제곱으로 제곱 사인 제곱 세타. 그래서 GG 약분하면 2G분의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최고점 높이입니다. 그러면 이 최고점 높이 이런 식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우리가 구하는 방법만 알면 되니까. 최고점 높이라는 거는 아까 요 내용만 알면 되는 거죠. 요 내용만. 그 다음에 이거 내용을 알고 요 최고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이것만 구해낼 줄 알면 그렇죠? 이것만 구해낼 줄 알면 이걸 그냥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니까 이 식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수평 도달거리 R은 어떻게 구하냐면 수평 도달거리는 수평 방향 속력 Vx에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아까 최고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2배가 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2th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Vx가 V0 코사인 세타였고 2th는 여기 th가 요거니까 2th는 g분의 2v0 사인 세타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g분의 2v0 제곱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시간의 상가함수 중에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이거는 상가함수를 배각공식 하면 요거는 g분의 여기다 쓸게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사인 2세타랑 같다. 이거 알고 있나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쓰면 g분의 v0 제곱 사인 2세타가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할 때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해놓고 보니까 전반적인 건 뭐냐면 이 지금 사인, 코사인 있는 것 때문에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한 게 아니라 이런 사인, 코사인을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X 방향은 등속도 운동한다. Y 방향은 연직 상방 운동한다. 그것만 기억하고 그럼 초기 속도가 뭔지를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최고점에서의 특징이 뭐냐? 최고점에서는 연직 방향의 속도가 0이다. 그죠? 최고점에서는 연직 방향 속도가 0. 그럼 그걸 이용해서 뭐 최고점 도달 시간도 구할 수 있고, 요 높이도 구할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평 도달 거리는 수평 방향의 속도에다가 최고점 도달 시간의 2배를 곱해주면 요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최고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의 2배가 될 거니까 알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구할 수 있겠나요? 이거 한번 다시 이걸 잘 여러분들 그려놓고 한번 일단 식으로 쓰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잘 이 내용들을 정성적으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는 과정을 꼭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비스듬히 위로 던진 물체 운동을 이제 다 값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V0 여기 초기 속도를 여기를 V0라고 할 때 그럼 Y축 방향의 초기 속도는 V0 사인 세타 되는 거 알겠죠? X축 방향의 초기 속도는 V0 코사인 세타 되는 거 알겠죠? 그러면 이 속도로 X축은 이 속도로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수평 도달 거리는 이 속도로 몇 초 동안 갔냐 이렇게 해서 곱해주면 되죠. 근데 이 t라는 거는 뭐하고 같다 그랬습니까? t라는 거는 요 최고점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th의 2배죠. 2배.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th만 구해내면 됩니다. 최고점 도달 시간만 구해내면 되는 거죠. 그럼 최고점 도달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그거는 요 수직 방향, y축 방향의 속도는 연직 상방 운동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y축 방향의 속도는 V0 sin 세타 마이너스 GT 이렇게 시간에 따라 이렇게 변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때 이게 나중에 최고점에서는 이게 0이 되니까 이걸 이용해서 TH를 구했습니다. TH가 G분의 V0 sin 세타. 그럼 요거는 여기다가 2배 해주고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배에서 곱해주니까 요렇게 식을 우리가 변형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Y축 방향의 변이는 Y축 좌표들은 초기 속도에다가 t를 곱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gt제곱 이렇게 해서 y축을 구했고 x축의 변이는 아까 이렇게 구했고 됐나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x축 변이랑 x축 좌표랑 y축 좌표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걸 이제 요 t를 소구해서 x, y를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x는 v0 코사인 세타 곱하기 t니까 요 t에 대해서 풀면 t는 v0 코사인 세타분의 x 이렇게 되죠. 됐죠? 그럼 요 t를 여기다가 요 y 여기다가 대입을 쫙 해보면 그러면 y는 어떻게 되냐면 y는 v0 사인 세타에다가 곱하기 t니까 t는 v0 코사인 세타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1 g t의 제곱이니까 v0 코사인 세타분의 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정리를 하면 v0 약분이 되고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죠. 그래서 y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탄젠트 세타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g의 v0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의 x 제곱 됩니다. 그렇죠? 이게 y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y는 그래서 bx 빼기 ax 제곱 되는 거죠. 그래서 포물선 운동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포물선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체는 포물선 운동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를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따가 그래프 그리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포물선 운동하는 이 그래프를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우리 앞서서 최고점 도달 시간을 이렇게 구했고, 그 다음 최고점 높이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최고점 높이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수평 도달 거리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됐나요? 그럼 이 수평 도달 거리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수평 도달 거리니까 내가 던져서
요 수평 도달 거리는 요 위 식과 같이 나타나는데, 그럼 내가 수평으로 최대한 멀리 던질 수 있는 거리가 도대체 얼마냐? 몇 미터 정도 던질 수 있냐? 최대로 가는 요때 요 각도가 도대체 몇 도냐? 요 세타가 몇 도냐? 이거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 사인 2세타가 최대값은 1이죠. 1. 최대값은 0일 거고, 그죠? 그러면 사인 2세타가 1일 때가 최대값입니다. 그럼 이 R 수평 도달 거리의 최대값은 얼마냐면, 여기 최대값은 G분의 V0 제곱이죠. 이만큼이 최대로 던질 수 있는 거리죠. 수평으로 내가 요 V 값만 V0가 딱 정해지면, 처음 초기에 던지는 값만 정해지면 이 각도에 따라서 이 수평 도달 거리가 바뀔 건데, 내가 최대로 던질 수 있는 거리는 어쨌든 G분의 V0 제곱만큼만 던질 수 있는 거죠. 이거 이상 던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던질 때의 각도는 얼마냐? 사인 2세타가 1이 되는 각도죠. 그럼 2세타가 1이 되려면 사인 요 값이 1이 되려면 이 2세타가 90도 되면 되죠. 90도. 됐죠? 그래서 사인 2세타가 1이 되려면 2세타가 90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세타는 얼마입니까? 45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체를 던질 때는 45도 각도로 던지면 최대로 던질 수 있습니다. 최대. 이건 공기저항 무시할 때. 공기저항 무시하고 오로지 중력만 작용한다고 생각할 때는 45도로 던질 때가 최대 사정거리. 최대로 뭔가 물체를 대포를 쏘든지 농구공을 던지든지 축구공을 바로 차든지 할 때 최대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이 45도로 던졌을 때가 최대로 갈 수 있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인 2세타니까 사인 2세타 값이 사인 2세타에서 그 상가함수 공식 중에 이런 거 있죠. 사인 90도 더하기 알파하고 사인 90도 빼기 알파, 이런 거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나요? 이런 걸 식 변형시킬 수 있나요? 이런 거 배웠나 모르겠네. 이거 여러분 배울 때는 호도법으로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거 배웠죠. 이런 거.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는 선생님이 너무 오래전에 배워서 그래도 이거 어렴풋이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4분면을 그려서 사인 90도 플러스 알파니까 이게 90도에서 플러스 알파니까 이거는 올사탄코, 그렇죠? 맞나요? 그런가? 90도 사인 90도 플러스 알파니까 일단 이렇고, 그 다음에 90도 플러스 알파는 사인 90에다가 알파를 더하면 90도에서 알파를 더하면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 그럼 코사인 알파가 되는데, 이 90도가 없어지고 사인이 90도면 이 코사인 알파가 되는데, 이 각도가 플러스 알파면 여기 알파면 알파가 여기 있거나 마이너스 알파 여기 있으면 여기 오른 모든 게 다 플러스고 여기는 코사인만 플러스라는 거죠. 그럼 여기 둘 다 코사인이니까 둘 다 이제 어쨌든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도 코사인 알파 여기도 코사인 알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인 90도 플러스 알파랑 사인 90도 마이너스 알파랑은 서로 같은 값을 가집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사인 2세타를 보면 사인 2세타인데 이걸 사인 2에 45도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여기 알파로 해볼까? 알파. 그러면 요거는 사인 90도 플러스 마이너스 2알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사인 90도 플러스 요거하고 똑같은 꼴이니까, 그럼 이때 이거는 그냥 코사인 2알파가 되는 겁니다. 코사인 2알파로 값이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 90도 플러스 2알파나 사인 90도 마이너스 2알파나 값이 코사인 2알파로 값이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요 세타가 45도 플러스 알파이든지 세타가 45도 마이너스 알파이든지 요 두 개의 각도일 때는 요 사인 2세타 값이 같아지는 거죠. 같아져서 요 사정거리가 요거 수평 도달 거리가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뒤에 그래프를 보면 여기서 45도 플러스 세타하고 45도 마이너스 세타의 각도가 이렇게 던진 거는 두 개의 수평 도달 거리 R이 같습니다. 같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여기 45도에서 15도를 더한 거랑 15도를 뺀 걸 생각해 봅시다. 45도에서 15도를 더하면 60도가 되죠. 45도에서 15도를 빼면 30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30도랑 60도는 사정거리가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낮게 가서 이만큼 가고 얘는 높게 가서 이만큼 갑니다. 이따가 이거 우리 그래프를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죠? 그래서 합쳐서 45도, 요 60도하고 15도 30도는 합쳐서 90도죠. 그러니까 요 세타가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한 게 90도 각도가 되는 요 알파하고 베타 각도로 쏜 애들은 다 사정거리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알파가 45도면 둘 다 똑같은 거거든요. 45도니까 30도하고 60도하고도 사정거리가 같은 거고, 뭐 15도하고 얼마일까 75도하고 요 둘이 사정거리 같은 거고, 알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 알아두면 나중에 여기에 가는 뭐 각도를 구하는 해를 구하든지 뭔가 문제를 풀 때 뭐 값이 두 개가 나온다 그러면 아 이게 그런 의미구나. 높은 각도로 던졌을 때랑 낮은 각도로 던졌을 때 어쨌든 두 개가 합이 90도가 되면 이 두 개의 사정거리가 같구나. 이렇게 우리가 미리 좀 포물선 등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문제 상황을 해결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어렵죠? 많이 복잡합니다. 그죠? 하지만 여기 사인, 코사인은 너무 현혹되지 말고 우리가 뭐 여기서 뭐 사인, 코사인 이런 것들 수학적인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는 이런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아 포물선 운동하면 이렇게 두 가지 각도로 쐈을 때도 같은 사정거리로 들어올 수 있구나. 같은 사정거리가 될 수 있구나. 그 정도 알고 그 각도끼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두 개 합쳤을 때 90도 되는 거죠. 15도하고 75도, 90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도끼리 관계들이 합쳐서 90도 되는 이런 각도들에서는 이런 두 각도들은 사정거리가 같구나.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더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다 되짚어 보면서 같이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다음 시간 할 그래프 그리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핵심 개념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개념 확인하기. 지표면에서 비스듬히 위로 던진 물체가 날아가는 동안 가속도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가속도의 방향은 연직 방향이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알짜임하고 가속도의 방향을 여러분들 잘 찾았는지가 중요하니까 이걸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 물체를 지면과 이루는 각이 30도가 되도록 던질 때와 같은 거리를 날아가도록 던지는 각도는 몇 도입니까? 이건 아까 우리가 해봤죠. 얼마였습니까? 60도였죠. 그래서 60도가 되는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 한 번 더 다시 앞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가 이제 포물선동 배웠으니까 포물선동이 어떻게 문제로 출제가 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책상에 이건 조금 책상에서 던지니까 저는 그냥 바닥에서 던지면 좋을 것 같은데 책상에서 이렇게 던졌습니다. 바닥에서 던지면 늘 같은 상황밖에 안 나오니까 책상 위에서 던졌는데 한번 잘 보세요. V라는 속도로 45도 각도로 던졌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 보면 요 X 성분하고 Y 성분 속도를 구할 수 있죠. 45도니까 이거는 루트 2분의 1 V고 여기도 Y축도 루트 2분의 1 V가 되는 거죠. 이건 너무 쉽습니다. 그죠? 각도를 주게 되면 우리 그러면 뭐 세타 이런 거 넣을 필요 없이 그냥 각도를 가지고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얘가 바닥에 도달할 때 각도 60도라고 합니다. 60도. 또 우리가 아는 특수각들이죠. 그럼 얘는 얘의 X 성분 속도는 이 등속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 X 속도는 루트 2분의 1 V입니다. 그럼 Y 성분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60도니까. 그럼 이거 우리 해보면 되죠. 루트 2분의 1 V고 이건 모른다. VY다. 근데 이 각도가 60도다. 60도. 그러면 이거는 2대 이건 파란색으로 할까요?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요게 1이라면 요 루트 3에 해당되는 요 VY는 루트 2분의 루트 3V가 되는 거죠. 와, 이거 바로 구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루트 2분의 루트 3V가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 높이를 물어봤으니까 이 높이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최고점에서 그냥 자유낙하하는 동안에 이동한 높이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부터는 이제 다른 거 막 다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수직 방향 운동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에 여기가 정지했던 애가 이만큼 h만큼 떨어져서 여기 왔을 때 요 y축 방향 속도가 얼마로 변했냐면 루트 2분의 루트 3v가 됐습니다. 그럼 이때의 가속도는 g죠. 이쪽 방향으로 g 가속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죠. 그럼 등가속도 운동의 초기 속도는 0이고
요 속도.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 세 번째 공식.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은 2as. 이거 쓰면 되죠. 이거 쓰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이게 이제 포물선 운동이 분석이 되면 그냥 이걸 적용하고 할 때는 그냥 간단한 식 하나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어렵지. 한번 찾아내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간단한 식들로 해결이 됩니다. 그럼 처음 속도가 0이니까 처음에 정지했다가 자연학한 거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럼 나중 속도가 이거죠. 나중 속도는 루트 2분의 루트 3v의 제곱은 2 곱하기 g 곱하기 요 s가 우리가 구하는 h가 되는 거죠. 요 낙하거리 h. 그래서 h는 어떻게 됩니까? h는 요는 2분의 3이 될 거고 v 제곱이 되니까 h는 2분의 3v 제곱 곱하기 2g분의 1 되겠네요. 그렇죠? 2g를 이렇게 나눠주니까 그럼 이거는 4g분의 3v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4g분의 3v 제곱 이게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분석을 잘해서 각각의 운동이 어떤 운동이다. 그래서 각 성분의 값들을 구해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간단한 그냥 등가속도 직선 운동 그 중에서 제일 쉬운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푸는 문제가 돼버리니까 훨씬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죠. 요거까지 오는데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잘 하냐 그는 기본이 얼마나 바탕이 탄탄하게 되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밖에 안 했지만 내용은 엄청 많습니다. 그죠? 비스듬히 위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배웠는데 수평 방향은 등속도 운동한다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V0 코사인 세타로 등속도 운동한다는 걸 우리가 알았죠. 연직 방향으로는 연직 상방 운동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VY 값이 어떻게 바뀌냐면 처음 속도 V0 사인 세타에서 GT만큼 점점 감소하는 식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최고점 도달 시간은 요 VY가 0이 될 때, 0일 때 t죠. 그렇죠. 그래서 v0 sin 세타 마이너스 gt가 0이 될 때니까 그래서 t는 g분의 v0 sin 세타였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였고 수평면 도달 시간은 다시 여기 쏘았을 때 수평면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최고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th의 2배 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최고점 도달 시간 여기 구해놨으니까 이거의 2배. 그래서 g분의 2v0 sin 세타. 이렇게 수평면 도달 시간입니다. 그럼 수평면 도달 거리는 어떻게 구했냐면 이 수평면 도달 거리는 수평 도달 거리는 vx 곱하기 요거 수평면 도달 시간 요 t인 거죠. t로 곱하면 되죠. 그래서 vx는 v0 코사인 세타였고 요 시간은 g분의 2v0 사인 세타였죠. 그래서 이걸 다 해보니까 수평 도달 거리 r은 g분의 2v0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였고 이건 어떻게 바뀌었냐면 g분의 v0 제곱 사인 2세타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사인 2세타가 1이 되는 값 이게 최대가 되는 값이죠. 그럼 1이 되려면 2세타가 90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세타가 45도 될 때 수평 도달 거리는 g분의 v0 제곱으로 최대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숨겨진 또 우리가 여기서 다루지 않은 수업 내용 정리해서 다루지 않은 내용들은 앞 강의를 통해서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자기만의 노트를 만들어서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 시간은 바로 이어서 할 건데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아까 살펴봤던 두 포물선 운동 이 운동하고 이 운동 이 두 개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고 물체 운동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배운 내용을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